네, 어제에 이어서 100쪽이랑 101쪽에 몇 문제 더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102쪽으로 가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것 좀 하고, 그리고 문제를 좀 풀 시간을 줄게요. 자, 우선 그 100쪽에서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 문제는 저번 시간이랑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2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자, x축과 직선 y는 2x 마이너스 3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어요. 일단 접한다라는 말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접한다? 판별식 0이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x축하고도 접하고 y는 2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하고도 접하지.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의 y 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요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x 절편 찾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x축하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자, 요 식의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첫 번째로 그지? x축에 접하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 자, 우리 요런 2차 함수하고 요런 직선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같다고 놓죠, 그죠? 일단 이렇게 같다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지고 빼는 거지. 자, 이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 교점 찾는 식인데 얘네 둘도 서로 접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 식의 판별식도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 말은.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판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은 그냥 요 모양 그대로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근데 짝수공식 쓰면 좋겠네. 이렇게. 성원아 불러줘. 요거의 판별식. 뭐라고? 얘 판별식. 짝수공식. 뭐라고? 100이요? 여기 100이 갑자기 왜 나오죠? 너 지금 이걸 20으로 보는 거니? 2a예요, 2a. a제곱 마이너스 b. 그렇죠. 이게 이제 판별식의 짝수 공식인데 이것이 0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요 녀석의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을 쓰려면 좀 넘겨서 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2x가 넘어오면은 2로 이렇게 묶었을 때 a 빼기 1x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이 넘어오면은 b 플러스 3은 0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쓸 건데 얘도 짝수공식을 쓰면 좋겠네, 그지? 이렇게. 자, 태경아, 얘 판별식의 짝수공식 불러주세요. a-1의 제곱 3이요? 3b요? 3이랑 b를 왜 곱하죠? 근데 방정식 이렇게 써있으면 우리가 이제 a값, b값, c값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오잖아. 이렇게 써있으면 a값이 뭐야? A값이 1이죠. b값은 뭐예요? 2예요? 뭐예요? 이 괄호 a-1 거기까지가 얘죠. 그럼 c는 뭐예요? b 플러스 4죠. 그럼 이 뒤에다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 마이너스 괄호. 그렇지. 이 모양을 그대로 빼야지. 갑자기 왜 곱해? 그치? 자, 이렇게 한 것이 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왔어요. 요 놈이랑 요 놈이 나왔는데, 그럼 요거를 잘 어떻게 섞어가지고 a 값이랑 b 값을 찾고 싶잖아. 채원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이것도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은 가간법 아니면 대입법으로 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법이라고 생각하면 편할까? 자, 요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a제곱이 b하고 똑같아 이런 뜻이니까 이 밑에 있는 식에 요 자리를 뭘로 바꿔도 될까요? a제곱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쵸? 네. 그런 다음에 앞에 거 전개시켜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서 자 여기다가 a제곱이 지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제곱 날아가고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2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야? 1이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a, b 값을 찾았고 그럼 답은 얼마예요? 2번 이렇게 되겠다. 그쵸? 판별식이 0이다를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101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9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9번 이거는 문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답 한번 찾아봐. 마이너스는 안 나왔어? 그러면 서진이 나왔어? 어떻게 풀었어? 예리 꼭지점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 가하고 나를 잘 읽어보면 이게 결국 꼭지점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꼭지점을 얘기해 준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면 못 풀겠지. 그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요게 지금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까지 말해주는 거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풀어보라 그런 건데 지금 이차항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무조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라는 이 직선은 y는 몇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x축에 평행한 그죠? 가로 방향에 이렇게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저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지나가면은 이 직선이랑 이 이차함수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아예 만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렇다고 얘가 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을 만나죠. 그러면 문제에서처럼 이 이차함수와 이 y는 2라는 직선이 한 번만 만난다는 얘기는 얘가 정확히 요렇게 딱 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이 이차함수하고 요런 관계에 있다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이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 조건을 같이 보면 이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문제에서 또 맨 처음에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말해줬거든. 자 그러면 지금 조건들을 다 합치면 우리는 무슨 형을 딱 완성할 수 있어요? 표준형을 완성시킬 수 있죠. 그죠? 표준형. 자 그래서 y는 한 다음에 이차항의 개수 1이니까 바로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자, 요런 함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그래프의 y절편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y절편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x에 0 넣는 거지. x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0 딱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10번. 자, 10번 문제로 가서 10번은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접하고 직선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네. 자, 이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선을 찾을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그 미지수로 잡을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보통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쓸 때 1차 방정식 쓸 때 y는 1차 함수 쓸 때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죠. 그쵸? 그럼 지금 문제에 뭐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이대로 쓸게요. 근데 이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 중에서 한 가지는 알고 시작해요. 그렇지. y절. 왜? 요놈의 그래프하고 y축에서 만난다라고 했잖아. y축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두 그래프의 y절편이 서로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y절편이 3이었으니까 내가 찾고 있는 애의 y절편도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b값은 3인 걸 알고 시작하는 거 이렇게. 그죠? 처음 시작할 때 y는 ax 플러스 3 이렇게 딱 써주시고 그 다음 조건은 이거지.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서로 뭐한다? 접한다. 그치? 접한다. 그럼 좀 전에 4번 문제에서 했잖아. 그치? 자, 요 놈과 요 놈의 접선을 찾는 식을 썼을 때 그 접선 찾는 식이 이거죠. 둘이 그냥 같다라고 놓는 거. 자, 이렇게 접선 찾는 식을 썼을 때 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접한다 라고 그러면 교점을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쓸 건데 정리를 좀 할게요.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할게. x제곱 플러스 3x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보기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 넘어가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주용아 이 식의 판별식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 제곱? 1제곱? 판별식이 원래 어떻게 생기지? 판별식의 원래 모양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주용아 근해 공식 외워봐. 마이너스 4. 김미정 조용히 해. 너 때문에 더 헷갈리잖아. 자, 주용아 근해 공식 외워봐. 근해 공식 외워봐. 근해 공식. 근해 공식 몰라? 근해 공식 2a분의 2a분의 어 마이너스 b 설마 그 b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 a c 그래, 한 번만 더 해볼래? 2a분의 마이너스 b 어. 설마 그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그게 근해 공식이죠. 자, 그럼 판별식 불러봐. 마이너스 b제곱 주용아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 판별식이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했죠. 그죠? 근해 공식 중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판별식이었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이 식에 적용해봐. 얘의 판별식은 뭐야? a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판별식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그치? 요렇게 놓고 이제 우리는 a 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태영아 이거 전개 한번 시켜줘. 이거 a 플러스 3제곱 전개. a제곱 6a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버리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전개시켜 보니까 얘는 뭐 인수분해가 예쁘게 잘 되네요. 그치? 얼마로? 7, 1에 요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a 값 두 개가 혜원아 얼마랑 얼마인가?
그쵸? 마이너스 7과 1 이렇게 둘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적절하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랑.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이 직선에다가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은 것이 하나의 답이니까 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 또 하나는 a 자리에 1 집어넣으니까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두 개의 직선이 답이다. 10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두 개 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우리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인데 12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12번. 자, 12번 문제는 처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A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 어진아, 처음 문제를 읽었을 때 이 A는 어떤 숫자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준영아, 처음 문제를 읽었을 때 A는 어떤 숫자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 모르겠다고? 자, 전영진, A는 어떤 숫자겠구나 라고 파악했어요? 실수는 뭐 문제 써있는 거고. 이 이차함수가 무슨 값을 가져요 지금?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죠? 음수겠구나. 음수. 음수. 왜? 최대값을 가지려면 어디로 블록해야 되니까?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누가 아래를 써? 위로 블록해야 돼. 위로. 그쵸? 자, 그래서 A가 일단 음수겠구나 라는 거 처음에 딱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1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의 꼭지점의 y좌표가 10이다 이런 얘기 아닌가? 그죠? 최대값이 10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보기 위해서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되는 문제네. 그죠? 자, 바꿔볼게. 은재 바꿔보자. y는 a 괄호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a제곱. 자, 그러면은 a 괄호 x 빼기 3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나가니까 뭐가 돼? 그쵸? 그러면은 a제곱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9a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됐겠지. 그치? 자, 그럼 요렇게 표준형으로 바뀌었으면은 준영아, 이때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라고 쓸 수 있어? 3 컴마. 얘만 봤을 때, 이 식에서 봤을 때 a 빼기 9가 아니라 a제곱 빼기 9a 맞니? 자, 꼭지점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꼭지점의 y좌표 요 부분의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얘가 얼마다? 10이다. 얘가 10이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10하고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죠. a제곱 마이너스 9a는 10이니까 넘어오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인수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1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a 값을 누구를 고를까? 그게 맨 처음에. 그치? 요거 맞죠? 이걸 처음에 체크하고 갔어야지 여기서 고민하지 않고 아, 답은 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얘가 음수라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3번. 얘 잘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처음에 딱 보면 아, 이거는 아마 식을 세우면서 닮음을 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얘는 삼각형의 모양이 너무 똑 떨어지는 삼각형이라서 식 세우기가 비교적 쉬워요. 여기가 지금 이만큼이 3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30이겠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0이면 여기도 30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30, 30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그치?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도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각도가 45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초록색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 밑에 길이도 x가 되겠죠. 그지? 자, 그럼 밑변 전체의 길이가 60이었으니까 시우야. 밑변 전체의 길이가 60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표현한다면 얘는 뭐가 될까? 60 빼기 2x. 그렇죠. 양 옆에서 x를 하나씩 빼줘야 되는 거니까 60 빼기 2x. 자, 그래가지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60-2x고 높이가 x인, 그지? 요런 사각형이 이게 넓이를 표현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갖는 순간을 찾을 거잖아. 그지? 우리 그냥 보기 편하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할게요. 이렇게 y라고 할게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 자, 그러면 얘가 최대값을 갖는 순간을 찾을 건데 이미 지금 우리 전에 많이 봤죠? 요렇게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한눈에 딱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2차 함수의 무엇을 찾을 수 있다? x 절편을 찾을 수 있다. 그죠? x 절편. 뭐지? 잠시만요. 얘는 어디로 블록한 2차 함수? 누가 아래로 왔어? 위로 같은 위. 같은 위. 자, 위로 블록하고요. 이렇게 블록하고. 아이고. 자, 여기서 지금 얼마랑 얼마가 보여요? 0과 또 하나 어디야? 30이죠? 30, 그지? 자, 그럼 0과 30의 어디가 포인트야? 딱 중간에 꼭지점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딱 한가운데, 그지? 그래서 15가 되는 지점에서 얘는 꼭지점을 가질 거고 당연히 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가 15일 때를 생각해 보면, 자, 1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5 집어넣으면은 450인가요? 450. 자,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쓰죠. 우리가 x가 15일 때 무슨 값?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450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도 물어봤고 x값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450도 써주고 최대값 450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그때 x값은 15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써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2쪽으로 가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3차, 4차 방정식이 나오죠. 근데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3차 이상부터는 뭔가 굉장히 막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차 식에 대해서 썼던 얘기를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그래서 2차 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던 거야. 1차 식이랑 2차 식은 완전 다르게 바라보지만 2차 식, 3차 식, 4차 식 이런 거는 비슷한 맥락으로 풀면 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제일 처음에 시도해보는 방법이 뭐죠? 인수분해보는 거죠. 3차, 4차도 마찬가지예요. 인수분해만 되면 그러면 그 방정식의 해는 그냥 보이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어떤 3차 방정식을 만나는데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런 모양이면 이게 3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 인수분해 해봤더니 뭐 가령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예를 들어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그치? 요게 0이 되거나 아니면 요게 0이 되거나 요게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값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을 풀 때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3차식을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해 찾을 수 있겠죠. 4차도 마찬가지. 4차식도 인수분해를 잘 해가지고 요렇게 바로 4개를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해가 뭔지 따따따따 나오겠지. 그죠?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시도해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해 공식이 넣죠. 그럼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을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배우진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는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2차식이 나올 때까지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 2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2차식까지 일단 왔으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그치? 거기서는 더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하나는 무조건 우리가 인수로 꺼낼 수 있는 형태만 문제로 내고요. 그럼 우리 이거 좀 기억 좀 해볼까? 자, 만약에 요런 거. 자, 요렇게 생긴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 했죠? 뭘 활용하는 거였더라? 어떤 거? 거듭제곱? 거듭제곱 아닌데? 인수분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자, 이렇게 생긴 3차식을 인수분해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쓸 건데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립제법을 시작하는 숫자가 필요하잖아. 그 숫자를 어떻게 찾았었죠? 넣어보는 거였어. x자리에다가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넣어봐가지고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이 누군가 이걸 일단 찾는 거였죠. 기억나니? 그래서 그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이제 상수항이 1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이걸 0으로 만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1로 보면 x 1로 보면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0 나오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으면 자, 조립제법 갑니다.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1 2 마이너스 4 1 요 개수들을 쭉 쓰는 거죠. 기억하죠? 그죠? 요 개수들을 쭉 쓰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0이 된다라고 찾은 그 숫자를 어디다 놔? 맨 앞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요 1이라는 숫자를 일단 그대로 내려서 한번 쓰죠. 그 다음에 요 칸에다가는 앞에 있는 숫자와 밑에 있는 숫자에 곱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숫자 아래 숫자를 더하는 거였어요. 더해서 쓰고 자, 또 맨 앞에 숫자랑 밑에 숫자를 곱해. 그러니까 계속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또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마이너스 1에다 또 맨 앞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또 나오죠.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자, 마지막에 이 0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나머지였는데 만약에 나머지로 0이 안 나온다면 그럼 무슨 뜻이야? 우리는 지금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0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수 1을 집어넣었다는 건 x-1이라는 인수를 생각하는 건데 그 인수가 얘의 인수가 아니란 뜻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안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인수분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끝에 0이 나와야만 합니다. 만약에 0이 안 나온다면 이 숫자를 잘못 찾았거나 중간에 틀린 거예요. 그죠? 꼭 0이 되는지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x-를 앞에 꺼내놓고 이 나머지 세 숫자가 의미하는 식은 뭐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일단 원래 3차식이었던 거를 1차식이랑 2차식으로 쪼갰지. 그지? 자, 여기서 이 2차식이 더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면 얘는 뭘로 처리하면 돼? 근해 공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은 해는 첫 번째 해는 여기서 얻은 1이라는 해고요. 두 번째 해는 이 2차식에다가 근해 공식을 써서 얻은 해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근해 공식 써볼게. CU 불러.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9 아, 9 더하기 4죠. 그럼 얼마야? 13.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몇 개의 해를 얻었다? 3개를 얻었다. 그지? 3개를 얻었는데 하나는 1이라는 유리수인 해를 얻은 거고요. 나머지 2개는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13이라는 무리수인 해를 얻은 거죠. 어쨌거나 세 숫자가 다 실수이긴 하죠. 그죠? 실수. 그러니까 5번 문제는 3개의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 거예요. 5번.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될 3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찾고 그 숫자 가지고 조립제법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은 근해 공식 또는 한 번 더 인수분해 이렇게 푸는 방법. 자, 이게 제일 많이 마주치게 될 문제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 뭐 할까? 요거 할까? 9번 보세요. 9번은 이건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죠. 자, 여러분 4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도 결국 3차 방정식은 어떨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얘는 조립제법을 몇 번 해야 될까? 2번 해야 되겠지. 왜? 4차식이니까. 조립제법 한 번 하면 1차식이랑 3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3차식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조립제법 해가지고 1차식 2개랑 2차식으로 일단 만들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2번 할 건데 어쨌거나 먼저 얘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항상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 다음에는 요놈의 약수를 넣어보는 겁니다. 요놈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자, 근데 지금 1 넣어봤을 때 0 되나요? 마이너스 1 넣어봤을 때는 되나요? 마이너스 1도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2를 넣어보는 거지. 8의 약수 중에서 1 다음 숫자는 2니까 2 넣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2 넣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3이 아니고 4를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8의 약수 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마 2나 마이너스 2 중에서 0 될 겁니다. 자, 2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 곱하기 13이면은 52인가? 플러스 2 집어넣는 중이니까 28 플러스 8 되죠? 그죠? 0 됩니다.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 자, 그럼 조립제법을 할 건데 이 문제에서 조립제법 할 때 주의사항 하나 보여? 중간에 뭐 하나 빠진 거 보이죠? 그죠? x 4제곱 다음에 바로 제곱항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세제곱항이 빠져 있죠? 시우야, 이럴 때 숫자 어떻게 써야 돼? 0. 그쵸? 그러면은 자, 맨 앞에부터 불러봐. 1. 1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3 14 8 그쵸?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고요. 잠깐 얼마 넣었을 때 0이었어? 2 넣었을 때 0이었죠. 그럼 2로 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조립제법 할게요. 어진아 해보자. 1 어떻게 할 거야? 1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내려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1이랑 요 앞에 있는 2랑 어떻게 할 거야?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얘네들 어떻게? 더해야죠. 자, 그 다음에 그 숫자랑 앞에 거랑 어떻게? 곱해. 그럼 얼마야? 그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9. 그 다음 이게 얼마야? 그 다음 얼마야? 그 다음 얼마야? 자, 그 다음 얼마야? 그죠? 여기 마지막에 0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했어. 그죠? 자, 그럼 일단 1차식 하나 뽑아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2를 집어넣어가지고 0이 나왔기 때문에 2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으니까 x-2라는 1차식을 하나 지금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남아있는 식이 뭐였어? 요거 보고 쓰면 되겠지, 그치? 요거 보고 씁니다. x제곱 플러스 2x 아니 x세제곱이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4 요렇게 됐는데 주용아 아직도 얘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3차식. 그럼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여기서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 그걸 또 찾아야 돼. 그치?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은 아까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 빼고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보는 겁니다. 일단 2 넣어봤을 때 0 될까요?
2 한번 넣어볼까? 2 넣어보면은 8 플러스 8 마이너스 18 아니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 0 돼? 안 돼? 0 안 돼. 그럼 마이너스 2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18 마이너스 4니까 얘도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얼마 넣어보라고? 4 넣어보라고. 이 녀석의 약수들 중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3은 넣을 필요 없어. 3은 절대 안 돼. 그럼 4를 넣어볼게요. 4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이면 64죠. 64. 그 다음에 4, 4, 16에다가 32 마이너스 4, 9, 36 마이너스 4인가? 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뭘까? 마이너스 4. 그쵸? 마이너스 4 넣어보면 뭐가 바뀔까요? 64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32는 그대로. 그 다음에 36이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고 요 그대로고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러면은 플러스 68 마이너스 68이 0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0을 만드는 두 번째 숫자를 어렵게 찾았어. 얼마 넣으면 0 된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자 아까 조립제법 여기에서 그대로 이어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치? 네, 얼마로 조립제법을 또 해?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마이너스 4로 한 번 더 조립제법 할게요. 자 태영아, 요 1을 그대로 내려서 쓰라 그랬죠? 자 여긴 얼마일까? 이렇게 곱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서 둘이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뭘까? 8 플러스 8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4 더하면 0. 그치? 0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차식을 두 개를 뽑아낸 거예요. 그죠? 두 개를 뽑아냈어. x 마이너스 2라는 1차식과 x 플러스 4라는 1차식을 뽑아냈고, 그러고 나서 남은 식이 뭐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다 했다 이제. 마지막에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근해공식 나오죠. 근해공식 할게요. 짝수공식 하면은 1 풀마 루트 1 플러스 1인가요? 그쵸? 자 그럼 결국 이 4차 방정식의 해를 다 쓰자면 자 첫 번째는 얼마?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1 풀마 루트 2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실근을 갖는 4차 방정식이었네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 9번 풀었잖아요. 9번 바로 위에 8번 한번 요 방법 그대로 따라서 답 한번 찾아보세요. 8번.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답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 동현이가 한번 불러줘. 해가 뭐뭐 나왔어? 마이너스 1이랑 그다음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2랑 그치, 마이너스 1이랑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 i까지 요렇게 나오면은 제대로 푼 겁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제 1, 1, 마 1, 마 7, 마 6 이렇게 써놓고, 자 맨 처음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됐고, 자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하면 이번엔 2로 조립제법 하는 거니까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지 더하고 곱하고 요렇게 되겠죠. 그쵸? 자 시우야,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뭔가요? 쓸 수 있는 식이요. 네, 요렇게를 보면서 x는 마이너스 2. 이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인수가 나왔다는 거죠? 인수. 어떤 괄호가 하나 있는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괄호가 곱해져 있고? x 마이너스 2라는 괄호가 하나 곱해져 있고, 그리고 남은 식이 뭐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 부분은 인수분해가 또 안 되니까 얘는 또 뭘로 처리하는 거야? 근해 공식으로 처리하는 거지. 자, 근해 공식 할게요. 요 놈한테 근해 공식 할게. 짝수 공식 하면은 마이너스 b 다시니까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뭘 붙여줘야 돼? i를 붙여줘야지. 그치? 그래서 루트 2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여기서 얻어지는 x는 마이너스 1과 여기서 얻어지는 x는 2와 그 다음에 요 놈과 요렇게 총 4개의 해를 얻을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런 게 3차나 4차 방정식을 푸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자, 그 왼쪽 라인에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봐. 1번 문제 한번 봐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한 방에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3차식의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잖아.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만나면 자, 요 놈을 인수분해하는 공식이 있죠. 인수분해. 곱셈 공식 변형 말고 인수분해. 문제야 뭐지? a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왜 들어가? 여기 3 안 들어가?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또는 자, 변형 공식 중엔 이런 게 있죠. 이거 전체의 세제곱에서 빼기 3 ab 괄호 a 플러스 b 요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의 식을 이용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요 식으로 인수분해 해본다면 8이라는 게 이제 2의 세제곱이니까요. 그죠? 자, 얘는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인 거지. 자, 서연이가 불러줘.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그렇지. 자, 요렇게 인수분해 됐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게 는 0인 거니까 요렇게 는 0이다라고 해놓고요. 시우야, 여기서 얻어지는 해가 뭐다? x는 마이너스 2다. 자, 여기서 얻어지는 해는 어떻게 구해? 근해 공식 써야죠. 자, 근해 공식 쓸게요. 짝수 공식 쓰면 뭐가 돼? 1 풀마 1 마이너스 4니까 그쵸? 네, 1 풀마 루트 3 i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해서 근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문제가 1번 같은 문제고, 뭐 2번, 3번도 방법만 좀 생각해 보면 2번 같은 거는 뭐 하면서 시작하면 돼요? 뭘로 그냥 묶어버리면서 x로 묶으면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x로 묶으면서 시작하면 되겠고, 3번은 뭘로 묶으면서? x제곱으로 묶으면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쵸? 이런 애들은 공통인수가 있는 거니까 공통인수 묶으면서 시작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공부한 것처럼 인수분해,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에서 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똑같이 3차, 4차 방정식인데 조금 이제 특이한 모양으로 좀 가볼게요. 옆에 103쪽에 보시면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괄호 1번에는 공통 부분이 있는 방정식, 그래서 공통 부분이 보이면 뭐 해주래요? 치환해주래요. 치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는 0꼴이잖아요. 왜? 누가 괴롭혔어, 준영아? 준혜가 자꾸 쳐다봐요. 준영이가 뭐 아무 이유 없이 널 쳐다보겠어? 네. 에이, 준영이 그런 사람 아니야.
자, 우리가 이번에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는 0꼴이잖아요. 이거 근데 처음 만난 게 아니죠. 옛날 옛적에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 이름도 알려줬죠. 기억나니? 요렇게 생긴 녀석을 뭐라고 불렀었더라? 누군가는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4제곱, 제곱, 상수항 요렇게만 이루어져 있는 요런 식을 뭐라고 불렀더라? 초성 어? 초성. 맞아요. 복 2차식. 2차식에다가 2차식이 또 씌워져 있다. 중복되어 있는 2차식이다. 그래서 복 2차식 이렇게 불렀었어요. 어진이 일로 와. 여기 예림이 뒤로 와. 어진이 차라리 여기로 오라 하고 제가. 네. 일로 와 빨리 와. 거기만 졸린데. 거기서도 졸리잖아. 빨리 와. 여기 안 졸려. 빨리 와. 나도 잠들어. 빨리 와 빨리 와. 진짜 잠들어. 빨리 와. 너나 잘하지 누굴 신경 쓰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보기차식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것도 같이 생각나나 혹시? 보기차식은요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쉬운 보기차식이 있었고 여기 일로 와. 쉬운 보기차식이 있었고 어려운 보기차식이 있었다. 그치? 보기차식을 만나면 일단 처음 시작은 x제곱을 이렇게 라지 x로 치환을 하는 게 무조건 처음 시작인데 치환을 했을 때 그 치환된 식이 바로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보기차식이고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려운 보기차식이었어요. 자, 밑에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 14번을 보세요. 14번. 자, 14번은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은 0이니까 만나자마자 보기차식이야. 그럼 처음 할 일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하겠죠. 그죠? 시우야 여기 봐. 자, 그러면 치환을 하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돼요. 얼마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4는 0이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다시 원래 거 넣자. 여기다 스몰 x제곱으로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x값 4개 보이나요? x를 제곱해가지고 2가 되는 거하고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x값 4개는 뭘까요? 풀마 루트 2하고 풀마 2하고 그쵸? 풀마 루트 2 또는 풀마 2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해를 찾을 수 있죠. 그쵸? 얘는 보기차식 중에서 치환만 하면 바로 인수분해가 딱 되는 쉬운 보기차식의 형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17번을 한번 볼게요. 17번. 자, 17번은 치환을 일단 해요.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6은 0인데 치환을 해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안 되는 걸 만났을 때 어려운 보기차식을 만났을 때는 어디를 건들라 그랬죠? 기억해보자. 어디? 상수항을 건드리라고 했나 내가? 어디였죠? 가운데. 가운데 저 x 있잖아. 지금 7x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7x라는 부분을 적당히 바꿔서 이 전체가 무엇이 되도록?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바꾸랬어. 그럼 여러분 이거 이제 보면 보일 거예요. x제곱으로 시작하고 16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몇 x가 있어야지 완전제곱식이 되니? 8x가 있어야 돼. 8x. 그치? 8x가 있어야지 8의 반의 제곱하면 16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든 8x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내 맘대로 x를 하나 내가 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으면 뒤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빼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억지로 앞에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라지 x를 이제 다시 스몰 x제곱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모양은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럼 무슨 공식을 할 수 있어? 합차 공식을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합차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우리가 보기 편하게 x를 가운데다 쓸게요. 요렇게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이제 두 개의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근데 또 둘 다 또 인수분해가 안 돼. 둘 다 뭐 해야 돼? 둘 다 근해 공식 쓰는 거예요. 둘 다 근해 공식.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근해 공식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거 근해 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답은 둘 다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루트 15i가 붙어야 되겠지? 다른 지점은 분자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플러스 1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만 이제 계산해가지고 15i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도 계산해서 15i 이렇게 바꿔주면 결국 또 얘도 해가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지. 그치? 자, 요게 복 2차식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복 2차식이 아닌 뭐 10번, 11번, 12번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치환해서 푸시면 돼요. 치환. 딱 보면은 어떤 걸 치환해야 될지 보일 거예요. 얘도 예를 들어 하나만 풀어보면 여기 요 놈을 볼까요? 12번으로 한번 볼까요? 12번 같은 거 보면 문제를 딱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보인단 말이야. 그죠? 어느 부분이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그렇지. x제곱 플러스 3x 여기까지가 지금 중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복해서 나오는 부분을 뭐 대문자 a 요런 걸로 이제 치환해 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식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은 0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번 어떻게 하자? 쫙 전개를 시켜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쫙 한번 전개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죠? 끝에 있는 요 상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10하고 2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a 마이너스 10, a 플러스 2 요렇게 전체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준 다음에 요 시점에 이제 대문자 a 자리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 원래 거 넣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이런 꼴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각각의 식들이 인수분해 되는지 해봐야 되겠지. 둘 다 어때? 둘 다 되지 않아요? 이거 5, 2의 풀마로 되고, 그죠? 얘는 1, 2의 풀로 되잖아. 그래서 이건 딱 깔끔하게 괄호 4개가 되네요. 이렇게 괄호 4개가 되고, 자, 그러면 태영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태영아, 해는 뭐뭐뭐뭐야? 마이너스 5하고 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치환을 하는 형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마지막으로 요 유형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이것도 4차식인데요. 이 4차식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대요? 제목에 써있어?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의 풀이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4차 방정식이면 항이 5개 있겠죠. 4창, 3창,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5개 있겠지. 그 5개가 가운데 2창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뭐 1, 2, 3, 2, 1 뭐 1, 4, 3, 4, 3 뭐 이렇게 1, 4, 3, 4, 1 뭐 이렇게 가운데 걸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의 개수를 갖고 있는 요런 방정식을 우리가 얘도 이름이 있다. 써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상반 방정식. 이름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래 기억하라고. 뭐든지 제목을 딱 붙여줘야 그래도 기억이 오래 간단 말이야. 응? 제목을 안 붙여주면은 아 이거 그거 뭐였더라? 그건데 그러다가 기억을 못 한다고요. 상반방정식 이렇게 딱 이름이 딱 붙어 있어야 오래 기억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방정식을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얘 나름의 특이한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모르면 못 풀어요, 얘는. 예를 들어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쵸?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반 방정식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그 풀이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상반 방정식의 풀이는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풀게요. 누구 해볼까? 어진아, 한 문제 골라봐. 아, 네. 한 문제 골라봐. 21번. 21번. 자, 그럼 어진이가 고른 2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1번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저 22번. 22번이요? 그래, 뭐. 다 비슷비슷해요. 풀이 방법은 똑같으니까. 22번 한번 해볼게요. 22번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이 식을 만났을 때 얘가 상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야지, 그치? 마이너스 6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옆에는 2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지금. 그죠? 상반 방정식이야. 그러면 상반 방정식이구나 라는 판단이 섰으면 1단계. 식 전체를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식 전체를 x제곱으로 나누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2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x가 다 두 개씩 날아가니까, 그쵸? 두 개씩 다 나눠지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순서를 재배열해요. 순서를 좀 뒤섞는 건데 어떻게 섞냐면 아까 전 우리가 가운데 걸 기준으로 이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칭 위치에 있는 애들을 같이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놈이랑 요놈, 그러니까 똑같이 2라는 개수를 갖고 있는 애 있잖아. 얘네 둘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2 괄호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 둘 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개수를 갖고 있었죠. 얘네들을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친구가 이제는 상수항이 됐으니까 얘를 맨 뒤로 빼줍니다. 순서를 재배열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순서에 뭐 해주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얘를 a로 이제 치환을 할 거예요. 상반방정식은 이 순서대로 풀면은 무조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a로 치환을 할 때 그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요 놈도 있지만 요 놈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내가 a로 치환을 할 때 얘는 그냥 a 제곱이라고 하면 될까? 그죠? a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서 2를 빼줘야지 얘하고 같은 거죠. 봐봐. x 플러스 x분의 1이 지금 a잖아요. 그럼 a를 제곱한다는 건 얘를 이렇게 제곱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2를 없애줘야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과 같은 거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2를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a로 치환하는 동시에 요 놈은 a제곱 빼기 2로 치환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뒤에 자리는 요렇게 되겠고, 요런 식이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죠? 그럼 얘를 풀어가지고 a를 찾으면 되겠지. 그지? 얘를 풀어서 a를 찾을 거니까 전개시키면은 2a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10 되나요? 그쵸?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은 0이죠. 그러면 1, 2에 2, 5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뭐 나와? 2분의 5 나오죠. 그쵸? 뭐 여기서 그 인수분해된 모양으로 풀어도 되고 아예 이렇게 a 값을 찾아가지고 풀어도 되거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a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죠? 우리는 결국 x를 찾는 게 목표잖아. 해는 x니까. 그래서 x를 찾기 위해서 자 a가 이렇게 나왔으면 자 a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다 이거고 또는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이 2분의 5다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각각 풀어주는데 자 풀 때 뭐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x를 다시 곱해요. 그죠? 네, 2차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x를 다시 곱해요. 곱하기 x를 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거 뭐 완전 제곱식이네. 이렇게 돼서 뭐 나왔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중근이 나왔죠. 그지? 중근이 나왔으니까 중근은 중근이라고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리거든.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x를 곱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5x죠. 그럼 얘는 얼마까지 또 곱할까? 2까지 곱해버려. 2까지 곱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2에 2,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는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끝났어. 이제 이 상반 방정식의 해는 요 어디 갔어? 요거 그리고 요거 요렇게 되고요. 원래는 4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4개 나와야 되죠. 4개 나와야 되는데 중근이 하나 발생해가지고 요렇게 겹친 거야.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개의 해가 발생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지? 이렇게 푸는 것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이제 104초까지 달려보세요. 예, 104초까지 달려보시고 이따가 5시 30분이 됐을 때 101초까지 끝났으면 5시 30분에는 보내줄게요. 네, 갔다 오시고 네, 조금 이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